뭐 궁금하신 주제가 왜냐하면 다른 주제에 있으면 지금 거기서 주제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거든요. 말씀 주신 게 죽음에 관한 것부터 죽음을 이번에 많이 이겨냈어요. 본인도 그렇고 지금 부인께서 몇 달 고생하셨는데 그동안 쭉 지키시느라고 잘 못 나오셨대요. 오늘 환한 얼굴 나오셔서 굉장히 보기 좋고 그래서 그런 것 자체가 다 인생 삶하고 다 직결되는 문제라 뭐 저는 최근에 네. 이제 저희 아버님이 좀 세상을 뜨셨습니다. 네. 한 2년 됐는데요. 아 그러셨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떠나시기 전에 한 3, 4개월 정도 거의 병원에 이제 왔다 갔다 하시고 나중에는 한 2개월 정도는 병원에 늘 계시고 나중에는 요양병원으로 이제 옮겨가지고 계셨는데 조금 오래 한 1년 정도 좀 더 시간 계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참 당신을 위해서는 참 다행히 일찍 가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그 요양병원에 거기 이제 아버님이 계실 때 이렇게 보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삶과 죽음이 그게 이제 살아있다는 거에 그 기쁨이라는 거가 물론 이제 뭐 내가 의식이 있으면 몸을 잘 못 사용해도 그 살아있음 자체 어떤 기쁨에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상태로 또 그 안에서도 뭔가 삶을 이렇게 향유할 수는 있겠지만 그야말로 이렇게 그냥 기계로 이렇게 목숨이 붙어 있는 분들이 이제 같이 그런 반에 계셨는데 그래서 사실 나중에는 아버님이 이제 의식도 왔다 갔다 하시고 이제 그랬지만 참 만약에 의식이 완전히 가셨는데 기계로 이렇게 살려놓는다면 아버님이 과연 그걸 원하셨을까 이제 이런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정말 그 각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언을 미리 써놔야 되겠다고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식구들끼리 그랬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그 삶과 죽음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생각해봤는데 그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굉장히 좀 두려워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죽은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저희 아버님도 귀신이 될까봐 제일 무서워하셨어요. 본인이 귀신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으셨는데 근데 이제 제일 나중에는 이제 굉장히 평화에 이르셨어요. 아주 평온해지셨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이렇게 모든 걸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놓는 거를 정말 느끼겠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에는 뭐 이제 한 번씩 갈 때마다 내 방에 어느 서랍 몇 번째 서랍에 뭐가 있는데 어쩌고 이런 이제 그런 거에서 하나씩 놓고 제일 나중에는 너무나도 평온해지셨어요. 굉장히 평온해지셔서 저희가 옛날에 저희 이제 그 집안에 어른이 돌아가실 때도 이제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그 참 죽음이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이제 그런 평화에 이르신 상태에서 떠날 때 참 아름답다고 그때 무슨 생각을 하실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이건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이 아니고 여기서 산다면 어떤 삶, 왜 우리가 이 삶을 더 원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보게 됐습니다. 정말 이렇게 질적으로 내가 어떤 경험을, 어떤 긍정적인 경험을, 물론 이제 긍정적으로 경험한다라는 게 또 아까 우리 각자의 관념이 다르기 때문에 가치를 두는 일이 다르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이런 어떤 그 외적인,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정말 나다운 어떤 나의 진정한, 나의 그게 진리랄지 진실이랄지, 그거에 입각한 어떤 가치가 아니면 그런 것들은 이게 점점 이게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버님이 이제 그렇게 하나씩 놓으시면서 그 평온함에 이르시고 굉장히 평화롭고 이렇게 온화하신 그런 표정이 되셨을 때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런 정말 내 안에 그 영원한 가치라 그럴까 나의 그 진리랄까 내가 진정으로 영원히 나에게 가치 있는 그게 뭐가 됐든 그거에 이르는 것이 우리가 이제 삶 자체가 고리로 가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제 그 죽음이 아주 멀다고 생각할 때는
그거와는 좀 그 나의 가장 그 깊은 어떤 진실을 할까 나의 진리와는 좀 먼 이제 그래도 내 관념들에 더 입각해서 내 가슴이나 내 존재 저 이렇게 내면의 깊은 가치보다는 외적으로 이렇게 자라오면서 이렇게 사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가치가 심어진 어떤 가치를 기준으로 그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에 더 이렇게 매달린다랄까 그거를 이렇게 추구하면서 사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막상 떠날 때는 그런 것들이 진정한 평화를 주는 거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달으신 것 같았어요. 복이죠. 예. 그래서 보기가 좋았었습니다. 그러면 그 주제와도 약간 연결시켜서 궁금했던 점이 있어서요. 아까 그 자식으로 태어났을 때 부모님 선택에 의해서 내가 태어난 거니까 내가 부모님 선택해서 낳았다는 거라면 그 태어났을 때 내 계획들이 큰 계획들이 있고 그 계획이 태어남과 죽음까지도 그 계획이 큰 계획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계획하는 존재는 태어나고자 했던 존재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내 안에 영원하고 참되고 이런 존재에 좀 저도 동의는 하고 싶은데요. 어떤 때는 꼭 태어나고자 하는 그 계획자 존재가 수준이 다 다른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꼭 태어나고자 하는 그런 존재들이 꼭 상위의 궁극의 나가 아닌 지금 수준의 어떤 나보다 조금 상위의 자라든가 어떤 그런 거라면 계획들은 다 다를 수 있지 않을까. 궁극과 선함과 이런 것이 아닌 나름의 계획들이 다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그런 무도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결국은 태어나기를 그렇게 계획을 한 건데 어쨌든 그런 경우는 어쩔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꼭 태어나고자 계획했던 존재들이 항상 높은 차원의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차원들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근데 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저는 제 체험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부모님을 제가 선택했어요. 근데 그 체험은 이 부모님이 13살 때 다 돌아가셨거든요. 부모님까지. 근데 그 뒤로 아무튼 부모님이 계셨으면 무슨 부모님이 왜 빨리 돌아가시는 내가 우남매 수장으로 고생을 하나 뭐 이런 생각은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아버지의 그 정신이라고 하는 거를 내 나름대로 딱 정립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산에 가면 제가 500년 가문을 일으키겠습니다 하는 결심을 13살 때도 가서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 제가 선택했다 하는 그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하나의 질문이라면 조금 이렇게 용어들이 달라서 제가 이제 어떻게 그걸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우리가 다 고유하게 가까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부모님에게 들어오는 어떤 존재가 그 존재는 그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존재가 어떤 계획을 하고 있던 간에 그거는 이게 다른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제가 이제 이번 생에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번 생 자체가 나라는 이 존재가 가지고 있는 내가 다음 생으로 부모의 몸으로 들어갈 때 내 안에 일종의 DNA가 되는 거예요. 영혼의 그 입장에서 볼 때는 그 DNA를 가지고 가는데 우리가 이제 그게 DNA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기가 이제 태어나면 그 자기 안에 신체적으로도 생리적으로 몸 안에 있는 어떤 그 생리적인 면에서 자기 DNA대로 커서 예를 들어서 나중에 내가 뭐 좀 어느 기관이 허약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이 생리적으로 물질적인 차원에서 몸의 어떤 기능들이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존재 차원에서도 DNA라고 말을 한다면 내 안에 이 존재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모든 경험과 내 행위와
생각들과 이 모든 거의 총 집합이 이제 그게 내가 다음 생에 가지고 가는 나의 이제 그 DNA가 돼서 그거에 입각해서 이제 그 어떤 펼쳐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과 씨를 하나 뿌리면 그 사과 씨가 어떤 씨냐에 따라서 물론 또 토양에 따라 이제 똑같은 씨라도 햇빛이나 뭐 물이나 땅이나 이제 이거에 따라서 좀 열매가 다르게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씨앗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보다 다르게 될 수는 없다.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주변 여건에 따라서 다르게 펼쳐질 수는 있어도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거의 그 DNA에 의해서 한마디로 이게 이제 그 자기 것이 바깥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서 우리가 인간으로 얘기하면 자기 삶의 어떤 그 여정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펼쳐지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제 높은 존재, 낮은 존재, 그건 제가 잘 이렇게 그거를 어쨌든 사과로 예, 예. 씨앗을 태어난 사람은 예, 예. 사람이라고 치면 예, 예. 사과로 태어난 존재는 나중에 나무가 돼서 사과를 맺어야 예. 행복해하는 자기 목적이 그런 건가요? 그죠. 자기 그 각자 사람의 삶을 자기의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사실은 이제 또 내가 관념적으로 이해하는 거하고 실제로 이제 아까 여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관념적으로 볼 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뭐 명예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좋고 여러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좋게 보이고 이제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일시적으로 원할 수는 있어도 그걸 얻는 것과 사실은 이 영혼이라는 DNA가 내 DNA가 실제로 이번 생에 도달해야 될 어떤 그 진정한 어떤 삶의 목적이 우리 나무 하나가 다 목적과 목표가 있는 것처럼 그거하고는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한마디로 좀 얘기하기가 좀 그러네요, 그죠? 근데 불교에서 용어가 그것도 있어요. 불교가 참 놀라운 학문인 게 그게 이제 아르야식, 뭐 어떤 때 가끔 이제 장식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듯이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윤회하면서 가지고 있는 자기의 깨달음 정도 수준만큼이 결국 자기의 코드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나타나면 의사결정을 자기는 하고 있으나 사실은 그 의사결정의 패턴이 있는 거죠. 자기 고유의 패턴이. 그러니까 사실 수련이라고 하는 거는 그 패턴을 깨겠다는 거예요. 그죠? 수련이라고 하는 거는 여지껏부터 습관적으로 내려오는 내 고유의 사고의 패턴, 행동의 패턴을 깨서 새로운 인간이 되겠다는 거죠. 의식의 전환을 이루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안에 숨어있는, 불교는 그 우리가 알고 판단 내리는 그 판단 작용까지 제8시금이라고 나누잖아요. 이게 참 놀라운 학문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설명은 다 되죠. 그러니까 내 아는, 내가 보기엔 이런 식으로 보는 두 경향, 듣는 경향, 이게 다 사람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렇게 되니까 어떤 사물을 보고 깜짝 놀라는 행동을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어느 정도 그 예비되어 있는 그 준비 지식 또 자기 알의 그 수준만큼 그 반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도 사실 불교식으로는 용어는 뭐 아주 쉽게 설명이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운명도 그럴 쓸 경우에 거기에 자유의지가 작동이 된 거냐 놓고 따지면 그렇게 되면 사실은 아닌 건데 여기서 이제 틀을 깨기 시작하는 게 그 경향성에서 벗어나려고 하게 되면 그거야말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수련의 결과물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판단이 실제로 내재되어 있는 자기의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걸 고유한 자기라고 알죠. 그죠? 자기의 습관성 자아를 나라고 하는 건데 아까 여기 써놓으신 그런 근데 그 자아를 이제 첨자하는 습관적인 자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존재는 그냥 있는 건데 살면서 형성되어 있던 어떤 틀을 자기라고 형성한다. 이 틀은 깨기만 하면 원래 네가 나오는 거니까 깨라. 이런 거겠죠. 그죠? 그래서 원래 나라는 거가 이제 아까 그 자기 안에 그 어떤 진리 있잖아요. 그거와 일치되는 쪽,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관념이나 이런 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자기 의지는 있잖아요. 내가 뭐 선택을 할 때 그게 옳든 그르든 뭐 그게 진리와 일치가 되든 안 되든 내 그걸로 이제 내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긴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선택에 선택한 생각이 됐던 말이 됐던 행위가 됐던 그거가 얼마만큼 그 궁극적인 진리가 됐든 내 안의 진리가 됐든 그거와 일치가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이제 내가 경험하는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그런 개념인데 이걸 이제 내가 그 나의 진리에 맞게 선택하게까지 이게 마음 공부라는 거가 사실 별거 아니고 이 관념들을 내가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확연하게 보면서 그걸 보는 대로 드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틀에서 내가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벗어나서 이거에 맞는 쪽으로 선택하는 건지 새로 연습해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이게 그 틀이 자동적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작동이 되거든요. 그냥 순식간에 작동이 돼서 그래서 그거 깬다는 거는 그 진리를 늘 바라보고 있는 상태가 되면 그게 쉽게 이제 그 순간에 확연하게 판단을 명확하게 할 수 있어서 이제 그랬을 때 진정한 정말로 자유롭고 뭔가 모든 것과 이렇게 조화되는 쪽으로 점점 선택을 하게 되는 이제 의지는 다 어느 수준에서도 다 의지인데 의지가 얼마나 아까 저기 뽑으신 그 카드처럼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알고서 모든 걸 확연하게 이렇게 정말 전체 그림을 파악한 상태에서 내가 그 그림 안에서 바둑 두듯이 다음 수순을 어떻게 내 생각과 말과 행위를 할 것인가가 그게 명확할 때 훨씬 더 이제 내가 가는 방향이 예, 정말 후회 없고 정말 모든 얘기 두루두루 유익하고 나도 행복하고 평화롭고 예, 사랑이 있고 이제 이런 쪽으로 가는 거.